만나면 좋은 친구 MBC. 원주시 호저면에 자리 잡은 야생화 농원. 농원의 주인장 김용일 씨 부부는 10년 동안 야생화를 키워왔는데요. 애지중지 자식처럼 꽃을 가꾸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나눠 먹는 소통 프로젝트 연애가 밥 먹여줘. 답답한 연애 고민을 함께 나누고 얼큰한 어묵을 만들어 먹으며 마음의 고민을 덜어봅니다. 국내 최초로 미디어 아트와 뮤지컬을 결합한 창작 아이스쇼가 강릉에서 선을 보입니다. 8월 5일 첫 공연을 앞두고 최종 리허설이 한창인 현장을 공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영석 씨, 예? 7말 8초라는 말 알고 계시죠? 자, 7월 말 8월 초를 줄여서 이른 말이고요. 네. 자, 이제 여름 극성수기 본격 여름 휴가 기간 7말 8초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영석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름철 극성수기가 그야말로 시작이 네. 됐습니다. 이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 수를 비교했을 때요. 네. 지난해 한창 코로나가 유행이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23%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관광객 수도 늘었고요. 관광 소비 규모도 같이 늘었습니다. 230억 원, 360억 원 가량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게 관광업계, 특히 도내 관광업계 입장에서 아주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기쁜 희소식이긴 하지만요.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신규 확진자 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만여 명이 넘어섰다라는 뉴스를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걱정이 한편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명 관광지를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비는 곳을 좀 피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고요. 우리 강원도에 해수욕장이 정말 많잖아요. 그럼. 이 해수욕장의 파라솔 사이 그리고 사람 사이 간격은 1m 이상 유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름철 건강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소통 채널 첫 번째는요.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화면 보시면서 이 카카오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네.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되고 있는 삼행시 미션 오늘도 주어집니다. 네. 삼행시 주제를요. 선풍기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그렇죠. 명수 씨도 아마 주무실 때 네. 선풍기도 같이 좀 틀고 주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없으면은 잘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여름철 필수 아이템이죠. 선풍기 오늘 삼행시 주제입니다. 선풍기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려묘,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맞아요. 겁니다. 정말 이 반려묘와 묘요. 반려견을 네. 정말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요즘은 네. 반려식물까지 키우시는 아.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려식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이 반려식물로서 야생화를 키우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모습일지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린 한여름의 어느 날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아, 노래 좋다. 제가 이 노래를 왜 불렀냐고요? 이 노래가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인데 오늘 이 야생화에 얽힌 아주 특별한 스토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야생화 한 송이에 담긴 사연. 자식처럼 키우며 위로받은 시간들. 이름 없이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모두 다 고맙고 고운 꽃. 야생화 농원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싱그러움의 절정을 만끽하는 계절 여름.
봄에 기지개를 켰다면 비로소 마음껏 성장하는 계절. 빛이 새진 만큼 진한 잎을 키우고 잦아진 비를 맞으며 가지를 늘리고 예쁜 꽃을 피워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앉을까요? 근데 제가 아버님 뵙고 잠깐 놀란 게 예. 제가 오늘 꽃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꽃이 여기 계세요. 아니 아버님 너무 수줍게 웃으시는데 너무 소녀 같으세요. 아니 혹시 이 머리는 직접 묶으세요? 아니요, 집사람이 묶어준다고 해서 묶어보니까 워낙 또 시원하고 이게 제일 좋겠구나 해서 집사람이 매일 묶어줘요. 기억에 각인이 확 되실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제가 여기 야생화 농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개인 군거래 정원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종류가 뭐 한 50가지는 넘겠죠? 한 천여 가지 정도는 되죠. 너무 작게 불렀구나. 아니 이렇게까지 야생화를 많이 키우신 계기가 있으세요? 처음에 꽃에 미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애들 좀 안 좋은 일이 집안에 있어서 꽃에 이제 묻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꽃에 미쳐서 살아야겠다 싶어서 10년간 야생화만 보고 산 부부. 천여 종이 넘는 수많은 야생화들을 2,000평의 규모에 가꾸고 있는데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떤 사연이기에 꽃에 마음을 담고 살아온 걸까? 담담하게 꺼내는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비 오는 날 꽃 구경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 오면 이렇게 야생화 끝에 비가 맺혀가지고 구슬처럼 이렇게 달려갖고 그것도 참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니 사실 우리 바쁜 현대인들은 꽃에 물방울이 뭐 맺히는지 떨어지는지 그런 거 볼 시간 없잖아요. 저의 눈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다 그냥 풀로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한테 좀 소개해 주시거나 스토리가 있을 만한 그런 야생화가 있을까요? 초화화요. 그 꽃은 1시 한 40분에서 2시에 펴요. 그러다가 한 5시, 6시 되면 꽃이 져요. 근데 그 바람이 이렇게 좀 살짝 불면 흔들흔들해서 내 마음이 흔들린 것처럼 흔들려요, 자꾸. 아니 근데 아버님 초아라는 야생화가 몇 시에 어떻고 예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데 옆에 사모님이 몇 시에 뭐 하시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모르겠죠. 안돼 초아와 대 우리 사모님 누굴 더 사랑한다 대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명자가 좋죠. 우리 집사람 이름이 명자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명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 명자나무를 엄청나게 심어놨어요. 명자 꽃도 이쁘고요.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고생만 많이 했죠. 그래서 좀 항상 미안한 감을 갖고 살죠. 속으로는. 속으로는 미안한 마음.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온 28년. 그래도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듯 별말 없이 곁을 지켜준 아내였습니다. 아픔이 찾아왔던 그때에도 곁에서 견뎌주어서 또 고마운 마음. 아니 근데 아까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집에 우환이 있으셨다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이 농원이랑도 조금 관련이 있나요, 아버님? 제일 맞이가 딸내미가 지금 저기 하니까 9년, 거의 이제 9년 돼가 9년째예요 지금. 근데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두 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꽃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따님 생각 많이 하세요?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딸은 떠나갔지만 백합을 보며 변함없이 딸을 사랑하고 물살이를 보며 언제나 딸을 생각합니다. 딸을 향한 사랑이 누구보다 깊었기에 서양 봉선화를 곁에 두었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멜란포디움을 키우며 평화를 꿈꿔왔습니다.
냉면집 했을 때도 엄마 아빠 내가 만약에 날 좋은 날 죽으면은 가게가 바쁠 텐데 어떻게 하지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많이 나죠. 그럼 아버님 혹시 지금 키우시는 꽃이나 여러 가지 나무들 중에 좀 따님과 연관된 것도 있을까요? 귤나무를 그렇게 그래도 열매 달린 것을 좋아했어요. 귤나무 같은 것을 좋아했어요. 열매를. 아, 따님이요? 네, 그래서 백합도 좋아했어요. 백합도 좋아해.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5월 15일인데 양력으로는 6월 24일이었어요. 그때 죽을 때가 갈 때가 그랬는데 갈 때까지 백합이 많이 피고 그럴 때였었거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자식. 든든하게 맞이로 태어나 부모님 돕고 동생들 돌보며 한 송이 꽃처럼 살아간 딸. 3년 동안 병마와 싸웠지만 끝끝내 피어나지 못했던 꽃. 그래도 남은 시간은 마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싶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사패도 있고 그렇던데 그럼 뭔가요? 고아원이랑 또 안 못 본 할머니 그런 분들한테 좀 후원을 해서 한 달에 한 50 정도씩 한 10몇 년 했어요. 감사패도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을 싫어했어요. 워낙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후지나 주겠다고 해서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이제 냉면집 할 때 갖다 놓고 가셨어요, 그냥. 야, 아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후원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 원주에 마을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나도 모르게 그분이 막 끌어안고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게 되더라고요. 아, 처음에 거기 갔는데 그랬는데 갔다 와서 저녁에 가만 생각해보니 참 내가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도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서부터 조금씩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쫄딱 멍해가지고 우리 아들내미 우유값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지인분들이 막 이래갖고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돈을 벌으면 남도 돕고 그리고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이제 그런 계기도 있어요. 저는 사실 후원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충만한데 그게 또 살면서 안 되더라고요. 네.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기에 그저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떠난 딸의 빈자리를 미안함으로 채우고 베풀며 채우고 그리고 꽃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CF 촬영 현장 아니고요. 제가 날이 맑은 날 과연 저를 닮은 꽃은 얼마나 닮았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글로디아스가 너무 이쁘잖아. 근데 어머 그렇게 많이 닮으셨어. 그리고 꽃말이 정열적인 사랑이래요. 정열적인 사랑 언제쯤 해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를 윤 글러디올러스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언제든 그리운 그 얼굴은 부모의 가슴에 예쁜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네, 천여 종의 야생화들을 정성스럽게 키워내시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고 살고 계시는 마음 따뜻한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이 꽃처럼 고운 우리 따님을 생각하시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감동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야생화 농원의 꽃, 나무, 식물들이 참 아름답게 폈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따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정성 가득히 키우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아름다운 꽃들을 키우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두 부부의 앞날에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만나봤고요. 오늘 삼행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어떤 주제인지 설명해 주시죠. 자, 여름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선풍기입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 선풍기. 선풍기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선정해서 믹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춘천에서 온 소식이죠. 맞습니다. 춘천 소식입니다. 자, 요즘 같은 휴가철, 네. 휴가지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이 막 꽃필 수 있는 계절이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 연애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정말 재밌어요. 맞습니다. 네. 내 상황은 어려울지 몰라도요. 예. 사실 한 발자국 뒤에서 지켜보면 쉽게 정리가 될 수 맞아요.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자, 맛있는 요리와 함께 연애 고민을 수다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연애가 밥 먹여줘. 오늘은 또 어떤 요리와 어떤 연애 고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화끈하게 알콩달콩할 줄만 알았던 연애.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알쏭달쏭한데요. 연애가 고민인 사연자분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와 함께, 수다와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연애가 밥 먹여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가 국력이다. 연애가 밥 먹여줘 김지우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면서 또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러 왔는데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MZ세대의 결혼 인식을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 13세 이상 국민 3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청의 2020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 20대가 52%, 과반수 조금 넘고요. 30대가 49.7%. 멋있다. 2030 두 명 중 한 명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번엔 10대 남녀에게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요. 10대 남자는 38%, 10대 여자는 7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인식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춘천에서 일하게 된 34살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상경했다가 이번에 운 좋게 이제 춘천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연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사전 질문으로 연애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아니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연애는 또 언제 하셨어요? 한 4, 5년 정도. 4, 5년? 네. 그럼 또 워낙 또 일 때문에 바쁘셔서 연애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 좀. 제가 이전에는 그 근무 시간이 지금 고정적으로 돼 있던 게 아니었고 이제 야간에도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딱 그 만나는 게 조금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규칙적이지 않고 좀 어려웠겠네요, 좀. 네. 자, 그래서 이제 부산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영훈 씨가 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을 저희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남자친구가 부산 사람입니다. 좋다, 예쁘다. 이런 표현을 하나도 안 해서 연애를 하는 건지 뭐 친구랑 노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경상도 사람은 원래 이런 건가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이 왔는데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저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애정 표현 같은 네, 것들? 그런 표현을 잘 말로 하기 엄청 부끄럽고 괜히 말로 안 해도 되는데 이제 행동이나 이런 걸로 다 알 수 있는데 왜 그거를 굳이 표현하려고 하느냐. 굳이 좀 낯간지럽게 네, 말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 상대방 남자가 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스타일이시죠? 네,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애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무심하게 챙겨주고 이렇게 좀 어른스럽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또 사연이 마침 또 어른스러운 연애 이런 또 관련된 사연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면서 또 영훈 씨가 또 그런 비슷한 연애관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상담 한번 해주시죠.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혼자 타지에서 자취하던 전 여친에게 모든 것을 맞춰가며 2년 반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 그런데 후회하고 있다면서 수개월째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 마음이 흔들린다는 오늘의 고민. 일단 저희가 또 사연을 좀 더 들어보면서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리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추천해 주실 요리 뭐가 있을까요? 사연자분께. 부산 하면 이제 어묵으로 이제 매운 요리를 맵게? 네, 맵게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확실히 상남자시네요. 아, 네. 맵게. 그러면 저희 어묵을 좀 네. 요리를 만들어 보면서 또 고민 사연 들어볼게요. 영훈 씨는 만약에
네. 저 상황이에요. 네. 주인공이에요. 네. 일단 한번 만나보고 얼굴은 보지 않을까. 얼굴을 한번 본다. 네. 제가 직접 만나서 한번 보기는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본다. 네. 저는 네. 오히려 반대. 어,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네. 근데 이제 다시 와서 후회된다. 네.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은 네. 너무 그 헤어지자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해서 나를 힘들게 이미 만든 상태잖아요. 그래서 얼굴 보면 분명히 마음 약해지거든요. 분명히 그럴 흔들리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인 걸 이미 알기 때문에 네. 저는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네. 저 안 만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상남자시네요. 이 정도면 근데 머리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슴으로는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 엄청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지금 이거를 만약에 갈등하는 상황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이제 두고두고 후회를 하지 않을까. 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덜 맵게 될 것 같아요. 네. 의도치 않게. 저는 튀길게요. 여자친구분이 아까 뭐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 썼다? 마음을 다 썼다. 마음을 다 썼다. 와, 근데 진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진짜 그거 들으면. 아, 네. 주무셨어요? 아니요. 많이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마음을 다 썼다. 근데 그런 말을 상대한테 할 때는 좀 각오를 하고 한 거잖아요. 네, 얘한테는 상처를 주더라도 헤어져야겠다. 내 마음이 우선이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한 건데 와서 후회된다고 다시 만나자? 갑자기 화나네.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사연자분 절대 만나지 마세요. 부어보겠습니다. 투하해 주시죠. 오. 와, 완전 볶음 느낌이구나. 사연은 저희가 해결해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결론은 한 번은 영훈 씨는 한 번은 그래도 얼굴은 보고 네.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얼굴은 보고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하든 그리고 결정을 해라. 네.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기억하고 네. 이렇게 사연을 올릴 정도면 네. 미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쵸. 네. 저는 그 미련.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어느 정도 정리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봤을 때 이 사람의 행동이 콩깍지가 다 벗겨지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정리하는데 쉽게 좀 수월하게 작용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얼굴을 한 번은 보고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요리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냄새는 합격.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보기만 해도 배부른데요. 아. 상남자 또 네. 어묵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한번 맛 평가를 해주시죠. 어떠세요? 맛있어요. 방송하지 마시고.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생각보다 맛있죠. 생각보다 맛있다. 네. 기대를 너무 안 했나? 기대 이상인데요? 오. 저는 배가 부른 관계로. 자, 이제 음식을 성공을 했는데 네. 사연자분께 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멘트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다 썼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지 정말 가늠도 안 되고 본인도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식으셨을 텐데 다시 활활 타으시라고 이 색깔 보세요. 거의 마그마입니다. 마그마. 네, 색깔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활활 타오르시라고 저희가 또 이 어묵꼬치 요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또 이렇게 영훈 씨랑 재밌게 또 맛있는 어묵꼬치 해서 만들어서 먹었는데요. 이 사연자분 꼭 어느 정도 고민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또 맛있는 음식 그리고 또 재밌는 고민 해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수 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니,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 네. 갑자기 연락이 와요. 네. 자니? 하고. 아니, 자고 있는데 자니를 왜 물어보는 겁니까?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네. 이런 좀 황당한 이별 연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뭔가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민거리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고 또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나신 네.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네. 네. 고민 털어놓으시면서 예. 화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또 고민도 고민이지만 저 매운 어묵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던지요. 어묵이요? 아니, 연애 상담을 하고 그게 보였군요. 아니 사실 연애 이야기 고민 상담하면서 저렇게 요리까지 완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제 생각에는 저 화끈한 매운 어묵을 먹으면서 네.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명수 씨가 사실 이별에 대한 아픔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네. 첫사랑하고 잘 했잖아요, 그렇죠? 예. 명수 씨를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연애 고민들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SNS 인별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SNS 인별그램 돋보기 검색창에 연애가 밥 먹여줘 입력하시면 사연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정의 상품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춘천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열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거 해보자. 재미도 느끼시고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열? 이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도 열심히 잘할 거예요. 그 선물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로 사연과 오늘 삼행시 작품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선풍기입니다. 선풍기로 삼행시 작품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다음 네.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군위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름 피서 어디로 갈까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곳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무더위를 이겨내던 곳이었는데요. 군위 살아온 이야기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이들 여름방학 맞이해서 놀러 왔어요. 아이하고 함께 추억도 쌓고 싶고 여러 가지 좋은 체험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군위군 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은 우리 선조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2015년부터 재현한 민속체험장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옛 선조들의 여름놀이인 대나무 물총놀이, 또 할쏘기 서바이벌 같은 프로그램들이 매 시간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살아온 이야기 마을에서 옛 선조들의 여름나기를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을을 다니시면서 저희가 이제 숨겨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나 찾았어? 못 찾았네. 미니 하트 그릴 수 있잖아. 오늘 하트 그려줘. 이봐! 이봐 어딨느냐? 아이고 저 더운데 저랑 같이 게임으로 내기 한 판 하시기 어떻습니까? 내기? 내기는
곤장 맞기. 고무신을 잘 날릴 것 같은 우리 학생. 보자. 너가 제일 잘 날릴 것 같구나. 이리 오시오. 발로 뻥. 네, 잘했어. 먼저 세요. 이 친구 먼저 세요. 아니 이게 잘 안 나와서 이게.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잠시만 이거. 이 여름 더운데 이렇게 물 맞으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더구나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아이들이 자주 이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 어린 아이랑 왔는데 코로나로 즐길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 전통문화 체험도 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요. 올여름 뭔가 더 풍성한 볼거리가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소식입니다. 맞춤형 소식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공연 스타일이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이고 아주 신선한 공연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요. 동계 올림픽의 도시이자 문화도시인 강릉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올 여름 강릉을 찾을 이유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이유를 찾아서 강릉 아이스하키 센터에 왔는데요. 바로 여기서 정말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국내 최초로 미디어 아트와 뮤지컬을 결합한 창작 아이스쇼가 동계올림픽의 도시 강릉에서 열립니다. 자, 지금부터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바닷속 또 다른 세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강릉 올림픽파크 하키센터를 찾았습니다. 5일부터 선보일 공연을 앞두고 최종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국내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와 배우들이 출연해 대형 스크린을 배경으로 와이어 공연은 물론 화려한 파이어 퍼포먼스까지 특별한 볼거리들을 70분간 풀어냅니다. 디테일의 끝판왕이 공연이라고 했던가요? 모든 것이 섬세한 작업,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는데요. 여기가요. 바로 배우분들이 변신하는 분장실인 것 같습니다. 평소엔 공개될 일 없는 무대 뒤 분장실 풍경이 궁금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컨셉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동선에서의 움직임이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발 같은 것도 굉장히 이 속에다가 이런 와이어랑 이런 것들을 잘 돼가지고 그 선수들이랑 배우들이 움직일 때 굉장히 가볍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그게 제가 가장 좋구나. 지금 이번에 이제 신경을 가장 많이 쓴 부분 같은 경우는 마녀들, 그다음에 마녀 1, 2, 3가 가장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이제 용사들 같은 경우도 상처 피스 같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상처랑 입체적으로 조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이번에 가장 그런 관건에 조금 신경을 좀 되게 많이 썼던 그런 부분이에요. 네. 바로 옆 의상실 역시 꼼꼼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이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는데요. 네, 바로 여기가요. 왕자님도 공주님도 그리고 마녀도 탄생하는 의상실입니다. 잠깐 보기만 해도 수고가 느껴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이스 쇼여갖고 거의 피겨 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거의 액팅이 불편하지 않게 의상을 제작하긴 했는데 일단은 용궁 이야기가 들어가고 바닷속이랑 신라랑 이렇게 컨셉을 맞춰서 제작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번 공연은 국내 최초로 미디어 아트와 뮤지컬을 결합한 창작 아이스쇼란 말씀. 그동안 한 번도 선보인 적 없는 스케일의 새로운 스토리를 접목했으니 공연 전 배우들의 동선과 호흡을 연습이 아닌 실전처럼 최대한 많이 맞춰보는 게 최고의 리허설이겠죠. 융 역할을 맡았는데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깊고 마음이 깊은 효자이고 또 해나와 함께 있을 때는 남성미가 돋보이는 사랑꾼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미디어 아트와 아이스쇼가 만난 갈라쇼 형식이 아닌 뮤지컬 형식이라서 다양한 기술들과 퍼포먼스가 많으니까 그런 점들을 많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맡은 역할은 해나 역할인데요. 평소 해나는 발랄하고 애교가 많은 공주지만 보기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맞서 싸울 줄 아는 공주입니다. 갈라쇼가 아닌 아이스쇼이고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많은 공연이다 보니 선수들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처음 선보이는 모습들이 많아서 많이 저는 사실 재밌는 부분도 많았고 그만큼 어려운 부분도 많았는데요. 생각보다 배우분들이랑 함께 재밌게 연습하고 있어서 모든 어려운 일도 같이 함께 헤쳐나가서 잘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 변화를 선보일 미디어 아트와 뮤지컬을 결합해 국내 빙상 실력으로 시도하는 창작 아이스쇼. 이번 공연은 그동안 만나왔던 기존의 갈라쇼와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연인데요. 그래서 안무를 맡은 코치와 연출을 맡은 총 감독의 고민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공연이 이제 기존의 아이스쇼와는 조금 다르게 스토리가 있는 공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안무를 구성할 때 제가 뭐 넣고 싶다 이런 기술을 다 넣을 수가 없고 뭔가 스토리를 이제 고려를 해서 안무를 구성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굉장히 잘 도와줘서 조금 다양한 기술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또 피겨스케이팅 하면 또 싱글 스케이팅을 되게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는 듀엣이라던가 뭐 싱크로나이즈 이런 다양한 동작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스쇼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봤던 그런 아이스쇼가 아니라 미디어 아트도 들어가고 여기에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테이지라고 해서 얼음 위를 자동으로 움직이는 장치도 들어가고 스케이터를 공중에 3D 플라잉으로 해서 날리는 장면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이 총 집합된 그런 아이스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3D 프로젝션 매핑하고 VFX라고 배우가 움직이면 영상이 따라가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3D 플라잉이라고 해서 배우를 공중에서 그 원하는 위치로 배우를 날리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다 이제 하나의 작품 안에서 녹아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강릉 지역의 전통 설화인 수로부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신라의 화랑이자 수로부인의 아들인 융과 용왕의 딸이자 융과 사랑에 빠진 해나 그리고 해나를 오랫동안 사랑해오던 용궁의 호위대장 탄까지 과연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와, 아까 우리 총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VFX 특수 효과도 있고요. 실제로 와이어 액션은 처음 봤는데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이게 정말 최첨단 미디어 아트구나 싶네요. 저희가 올림픽 개최 이후에 또 개최 전에도 올림픽을 개최 후에 이 빙상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늘 우리에게 고민이었고 하루였습니다. 저희 강릉으로 봤을 때는 이 시설을 관광 자원으로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늘 고민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제 이 미디어 아트와 피겨 스케이팅이 결합된 이런 예술적 작품이 우리 지역의 관광 자원화할 수 있어서 참 좋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상설 무대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자랑할 만한 관광거리, 볼거리 또 자원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야외에도 특별한 전시물이 있는데요. 전시를 앞두고 마지막 보수 작업 겸 최종 점검이 진행됩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요, 지구 모형 조형물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우리 푸른 동해 바다와 바다의 파도, 또 바닷속을 헤엄치는 배와 함께 태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캄캄한 저녁이 되면 공공 미디어 아트 전시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스쇼와 함께 꼭 보고 가셔야겠죠. 오는 7일까지 매일 저녁 8시 2022 바라보는 지구 멀티 유니버스라는 공공 미디어 아트 전시도 함께 펼쳐집니다. 동해바다와 배, 그리고 일출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담은 미디어 아트로 초월적 세계관을 구축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2018 동계올림픽 시설인 강릉 하키센터 활성화를 위한 첨단 퍼포먼스 구현 및 실증 사업으로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와 아이스쇼의 만남이란 신선한 조합을 선보이는 만큼 갈라쇼 위주였던 국내 아이스쇼의 저변을 넓히고 전 세계에 K 콘텐츠를 알리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봐왔던 갈라쇼를 뛰어넘는 엄청난 대작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께서 거는 기대도 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원도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미디어 아트에 아이스쇼가 결합이 됐고요. 여기에 전시까지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일석삼조네요. 자, 다음 달 9월 4일까지 금, 토, 일 오후 3시, 6시 공연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삼행시와 함께 시청 소감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수기님. 아버님 보기와 다르게 목소리도 여성스럽습니다. 야생화 참 예뻐요. 안 가르쳐주면 풀인 줄 알겠습니다.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저도 두 분처럼 알콩달콩 살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좋아 보이는데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네, 저희도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꿈리님 보내주셨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이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름다운 꽃처럼 예쁜 마음, 저도 잘 배웠습니다. 네, 야생화를 예쁘게 키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일도 함께하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저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행시입니다. 네. 라떼 마시고 싶다님, 제가 명수 씨께 운을 띄워드릴게요. 네. 자, 선. 선생님들 계약 안 되나요? 풍. 풍비박산난 아이방을 보고 있으니 기운이 쏙 빠집니다. 네. 방학이라서. 네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아마 부모님들이 힘드실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 보는 것도 힘들고 또 여름 휴가다 보니까 어디를 가야 되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즐겁게 해줘야 되나 고민 많으실 텐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점님입니다. 선물을 해줬습니다. 풍선도 달고 이벤트로. 오, 기똥차게 결혼 20주년 깜짝 이벤트 해주니 엄청 감동받네요. 와, 20주년이신데 선물뿐만 아니라 풍선이랑 이벤트까지 해주셨대요. 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부럽네요. 그러게요. 20주년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너무 직접 기분 다 하셨을 좋으셨겠어요. 네, 용석 씨도 20주년 때 꼭 저렇게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행운 가득님 보내주셨습니다. 자, 선을 보고 만난 남편의 첫인상은 풍채가 산만하고 근육 빵빵 상남자였는데 자, 기어다니는 벌레만 보면 기겁하고 무서워하는 겉보였어요. 해주셨네요. 혹시 행운 가득님께서 벌레를 잘 잡으실까요? 대신 잡으시겠죠, 이제. 그죠? 벌레 무서워하세요? 저도 이렇게 벌레를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 네. 예. 무서워할 수도 있죠. 무서워요. 남자라고 다 잘 잡는 건 아닙니다. 네. 용석 씨처럼 이렇게 남자다 보여도 벌레를 못 잡을 수 있거든요. 이상하게 벌레를 못 찾겠더라고요. 벌레를 잘 잡으시는 분을 만나셔야겠네요. 그래야 되겠네요. 원래 그냥 손으로 그냥 확 잡는. 좀 무섭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로우님 보내주셨네요. 네. 선. 선생님, 이 단어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풍금도 잘 치시고 인자하시는 인생. 인자하셨던 인생 첫 은사님이셨죠?
기억 속의 은사님이지만 30년 전 국민학교 1학년 담임이셨던 김정자 란자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네, 담임 선생님의 성함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 정말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신가 봐요. 맞아요. 국민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신기한데요? 저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네네.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분이신가 봐요. 맞습니다. 네, 추억의 삼행시 감사합니다. 하이님. 네. 자, 선물을 사들고 몸은 지치지만 퇴근하는 길. 풍성하진 않지만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는 내 아기들. 기력이 쑥쑥 솟아나고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시간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저런 존재가 있겠네요. 정말 힘들고 지쳐서 집에 갔는데 우리 아기들이 있으니까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 네. 그러게. 야. 왜요? 어떤 부러우신가 봐요. 기분일까요? 네, 부러우시죠? 그러게요. 차근차근 네 스텝을 밟아서 용석 씨 나아가시길 아유, 저희까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영진님. 네, 선남 선녀가 진행하는 생방송 강원 365 고맙습니다. 자, 풍요롭고 신선하고 따뜻한 감동 있는 생방송 강원 365. 고맙습니다. 기다렸던 시간만큼이나 오늘도 새로운 감동을 주는 생방송 강원 365 언제나 파이팅. 아, 이거는 어떡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다니. 아니, 선풍기 모두에 강원 365를 응원하는 멘트가 계속 들어가 있어서요. 네네. 권영진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네네.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작성한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저희가 삼행시를 또 뽑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네네.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꿈리님. 자, 선 보러 가요. 풍선을 마음에 담아 기차 타고 여행 가는 그 설렘으로 나에게도 사랑이 오길. 선 보러 가실 때 굉장히 좀 설렐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랑이 나에게 올까? 이 사랑이 나랑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설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좋은 사랑 네네. 이루어지시길, 결실 잘 이루어지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흔들린 우동님. 자, 선 보고 왔어요. 풍기는 이미지가 영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눈치만 보다 기만 빨리고 왔습니다. 아, 왜요? 아니, 요즘에 무슨 선 보는 시즌입니까? 그러게요. 선을 네. 많이 보고 오셨나. 네, 저렇게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방금 만나보셨던 꿈님이 네. 오시면서 다시 작성한 것처럼 맥락이 이어지네요. 같은 분은 아니시니까 예. 아닌 걸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이님. 네. 또 선을 보셨습니다. 어이구. 자, 선을 보고 왔는데 취미가 풍각쟁이셨어요. 풍각쟁이. 예. 기운이 넘치는 분이셔서 더위도 날아갔는데 애프터 신청이 안 오네요. 제이님이 기다리고 계시나요? 야, 지금 그러게요. 애프터 신청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아직 연락이 갈 건데 아직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네네. 연락이 오면 네네. 여름 휴가 좀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이님께서 그냥 직접 먼저 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 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멋지신데요, 용서 씨? 맞습니다. 저도 용서 씨의 말에 한 표를 더 던져서 그러니까요. 자신 있게, 자신감 얻으셔서 용기 있게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행시 작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삼행시 당첨자는 어떤 분이 되실지 한번 뽑아볼까요? 자, 오늘 점점점님이십니다. 아까 네. 작품이 결혼 20주년 결혼 이벤트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점점점님이십니다. 네, 결혼 20주년도 축하드릴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